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글을 읽어서 독해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읽는 순간 뒤에 쯤은 하나씩 밀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감으로 문제 풀시면 안 돼요. 논리적인 흐름대로 어떻게 문제 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논리적인 흐름, 우리 제 수업의 시그니처입니다. 우리 로직 플로우라고 부를 거예요. 논리의 흐름이라고 부를 건데 절대로 감으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차근차근 갑시다. 자, 우리가 파트 5 문제가 나오면 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을 파트 5라고 하죠. 문장 하나를 주고 빈칸 하나를 뚫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기 4개를 주고 문법인지 어휘인지 판단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보기부터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왜? 보기를 봐야 그게 문법인지 어휘인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이 1번 문제 보기를 한번 보니까 형태가 바뀌어 있죠. 기억하세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다면 이건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보기에 같은 단어 또는 다른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 자, 그런데 문법 문제일 경우는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할 필요 없어요. 문법성 판단 문제는 이 해석이 된다고 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모두 다 다른 보기가 나오겠죠. 알맞게 넣는 거, 즉 단어가 다 다르고 알맞은 단어를 넣는 문제가 어휘 문제라면 문법 문제는 무슨 문제? 그렇죠. 우리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형태로 바꿔 넣는다. 형태는 문법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법 문제인 걸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문법 문제는 결국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부터 찾는다? 맞아요. 빈칸의 앞뒤를 보는 동시에 무조건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동사를 봐야 그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영어 문장의 구조를 결정짓는 건 무조건 동사입니다. 그럼 동사를 찾으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볼 건데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를 먼저 찾아볼 건데 앞에 일단 전치사도 있지만 전체의 동사 한번 찾아보면 그렇죠. are provided, 제공받습니다. 이게 전체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tasked ed는 뭘까요? 앞에 있는 명사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겠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 거고 아 뭐야, 이 문제는 사실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거 찾는 거잖아요. 영어라는 언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빈칸 앞에 관사가 있다? 빈칸 뒤에 관사가 있다? 어떤 순서를 지킨다?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킵니다. 그러면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키고 그럼 사실 얘는 동사까지 다 찾을 필요도 없었지만 어쨌든 빈칸 앞에 관사, 빈칸 뒤에 명사 있으니까 여기에 우린 형용사가 아닌 것부터 지워볼 거예요. 형용사가 아닌 거 뭐가 있어요? 자, B번이랑 D번은 지워야겠죠? 그러면 선생님, ed 형태, 얘 동사 아닌가요? 동사도 되지만 과거분사 PP 형용사도 되죠. 그리고 cultural, 형용사네요. 문화적인, 문화의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A와 C 둘 다 형용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해석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culture로 동사로 쓰기도 하지만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culture, 동사로 뭐 배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솔직히 토익에서 나오지 않고 그럼 배양된 차이, 문화적 차이, 당연히 여러분 문화적 차이가 어울리니까 정답을 뭐로 간다? C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흐름, 이런 로직 플로우가 차근차근 연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시간을 압축해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기를 보고 문법인지 어휘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그리고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를 찾으면서 구조를 파악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관사라는 한정사가 있기 때문에 관사와 명사 사이에 빈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형용사인 거 바로 알아채는 문제고 ed 형태도 형용사가 될 수 있지만 해석상 문장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간다. 이게 logic flow, 제가 주장하는 논리의 흐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빈칸 앞뒤를 먼저 봐야겠죠? 이거 문법 문제인 거 확인하셨고 빈칸 앞뒤를 보는 순간 자, 앞에 전치사 about이 있죠. 그리고 talked about, 이거 동사, 자동사네요. 그런데 about 뒤에 보니까 또 전치사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100% 무슨 자리예요? 전치사 뒷자리?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명사인 단어를 찾을 건데 자, 일단 D번은 절대 명사가 안 돼요. 근데 선생님, C번의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던데요. 맞아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가 아무리 명사 역할을 하더라도 전치사 뒷자리는 절대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런 문법적인 특성 때문에 C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기 C번과 D번이 지워지는 게 첫 번째 논리의 흐름이에요. 그럼 논리의 흐름이 바뀌면 제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색깔 좀 바꿨더니 우리 A와 B가 나와 있는데 근데 선생님 계획이라는 명사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S가 안 붙어 있고 하나는 S가 붙어 있네. 기억하세요. 계획이라는 이 명사는 주로 토익에서 a plan 무슨 뜻? 하나의 계획, 셀 수 있는 가산명사로 쓰입니다. 근데 빈칸 앞에 가산명사를 쓸 거면 어든 더든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복수명사 S가 붙어서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빈칸 앞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A번 같은 명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써서 정답이 B번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 찍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좀 파악해야겠죠? 전치사 뒷자리 명사 자리라는 거,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엔 투부정사 못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plan이 가산명사라서 복수 형태로 쓰여야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기본기 개념이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 logic flow, 논리적인 흐름대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자, 보기부터 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A, B, C, D 보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3대1로 나뉘어야 돼요. 이거 3대1로 어떻게 나눠요? 그렇죠. 3대1 이렇게 나누겠죠. 왜? 여러분 위에 세 개는 동사예요. 근데 밑에는요. 투부정사는 동사의 특성은 가지지만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 자리에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죠?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논리 흐름입니다. 그럼 보기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도 있고 동사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논리 흐름, 자연스러운 논리 흐름은 뭐가 된다? 그렇죠.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빈칸 앞뒤를 보면서 뭘 찾죠? 동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빈칸 앞에 동사 없어요. 빈칸 뒤에 동사가 있긴 한데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접속사 뒤쪽으로 나온 동사는 전체의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빈칸 자리는 무슨 자리? 동사 자리라는 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D번 보기가 먼저 지워지겠죠. 그렇죠. 첫 번째 논리 흐름 D번 보기를 지우는 게 빠르게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B, C 동사가 남았는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동사에 형태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우리는 수, 태, 시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순서대로 파악하라고 제가 할 거예요. 수, 태, 시를 먼저 파악할 건데 수는 뭐예요? 단수, 복수. 태는 뭐예요? 능동, 수동. 시는 뭐예요? 시제겠죠. 그럼 질문. 주어가 지금 뭐예요? 색깔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어가 지금 officer, 단수 명사잖아요. 그럼 단수, has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럼 수는 오케이. 태 해볼게요. 자, 태는요, 지금 일단 A번 능동, B번 능동, C번 능동. 다 능동태구나. 그럼 다 능동태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시제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럼 A번 미래진행, B번 과거동사, 그리고 C번 현재 완료인데 그럼 시제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시간적인 개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맨 앞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시간을 표현하는 next month가 있죠. 다음 달이네요. 정답 뭐로 연결한다? A번 이렇게 푸는.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선생님 저는 next month 보자마자 그냥 A번 찍었는데 운이 좋아서 이 문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next month만 보고 A번만 찍어요? 보기에 동사인 것도 있고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죠. next month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니라 투부정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바꾸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 있다고 그거 가지고만 정답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스킬대로 next month만 보고 정답 찍고 그렇게 하면 절대 실력은 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맞춰도 조금만 꼬아서 내면 다른 문제는 틀릴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제 수업 시간에 오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더 깊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설명 못하는 건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법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어휘 문제도 있겠죠. 보기에 다른 어휘가 있으면 어휘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어떤 보기들이 있죠? negotiation, dedication, proposal, development라는 우리 다 다른 명사 어휘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걸 우리 어휘 문제라고 부를 건데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휘 문제는요. 절대로 한국어로 끼워 맞추면서 없는 내용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꾸 한국말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A, B, C, D를 다 정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휘 문제의 핵심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어 번역으로 해석상 어울리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속에서 힌트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이 정답 어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키워드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키워드를 연결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어휘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혼자서 이게 정답일까 저게 정답일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키워드 연결하는 걸 짧게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자, A, B, C, D. 물론 여러분 보기에 나온 어휘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Negotiation, 협상. Dedication, 헌신, 전념. Proposal, 제안 또는 제안서. 그리고 Development, 발전, 개발이란 뜻이죠. 기억할게요. 그럼 빈칸 앞뒤를 보면서 우리 키워드를 연결합시다. 자, 그러면 동사는 일단 sent라는 동사인데 보냈다. 자, 질문. 우리 주어가 뭐예요? 어떤 환경단체, 기관이 나왔어요. 보냈는데 어떤 파운데이션, 단체에다가 목적어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어 이 자리에 여러분 뭐예요? 뭐뭐를 보냈는지를 찾는 거죠. 6개월 전에 뭘 보냈대요. 그리고서 but을 넣는 거예요. 우리 등위 접속사. 그리고 뒤에 has yet to 동사원형 이 표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를 못했어 그들로부터. 잠깐만요. 자, 뭔가를 단체로 보냈죠. 환경단체가. 근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그렇죠. 이게 키워드죠. 응답을 받지 못했다. 뭐에 대한? 제안한 거에 대한 정답 C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한국말로 넣어서 번역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뒷문맥이 어때요? 그렇죠. 키워드는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뭘 보냈길래? 제안을 했겠죠. 근데 그 제안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키워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다고요. 자꾸 한국말로 없는 내용을 재구성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어휘 문제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터링으로 재구성을 한 다음에 그러면 A번도 되지 않을까? 협상을 했는데 아직 그거 안 됐다. 여기서 협상을 했다란 말이 어디 있어요? 협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의 키워드가 하나도 없으면 한국말로 아무리 말을 맞춰도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어휘 문제는 한국어 번역이 아니라 반드시 키워드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휘 문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니까 experienced, 형용사 ed 형태죠. 우리 경험이 많은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inclusive 하면 뭘까요?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란 뜻입니다. attractiv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매력적인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refreshed 하면 뭐예요? 상쾌한이죠. 그러면 앞에 보니까 동사 reported, 전달했다 또는 보고했다, 보도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뒤에 feeling이라는 목적어 나와 있는데 feeling 동명사니까 뒤에 당연히 형용사 보어 그래서 형용사 어휘 선택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절대로 여기만 보고 문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서 우린 뭘 찾자? 키워드를 찾아서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보니까 only 25%? 오직 25%만. 응답자들 중 오직 25%. 이 오직이라는 뉘앙스를 꼭 기억하세요. 전달했는데 뭘 전달했냐면 땡땡함을 느낀다라고 전달했대요. 근데 뒤에 보니까 수식어구가 하나 있죠. Immediately after 무슨 뜻? 직후에란 뜻이죠. 그렇죠. 긴 공휴일 휴가 후에 어떤 걸 느끼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깐만. 긴 공휴일 뒤에는 당연히 뭘 느껴요? A, B, C, D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키워드 보고 뭐로 연결하는 문제? 상쾌함을 느낀다. 오직 25%만이 긴 공휴일의 후에 그 다음에 상쾌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즉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A, B, C, D 봤는데 한국말로 매력적임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것만 보면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문맥상 키워드가 연결이 어떻게 돼요? 긴 공휴일 직후에 우리가 휴식을 취했으니까 상쾌함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키워드 연결이 되셔서 정답이 D번으로 가셔야지 한국말로 선생님 feeling attractive도 저 본 적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 없습니다. 한국말 번역해서 문제 푸는 건 이 세상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이 아니라 무조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토익에서 접전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접전부가 뭐의 약자일까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 그럼 접속사, 전치사, 부사의 약자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A, B, C, D 보기를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Except for,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뭘까요? 전치사고요. So that은 뭘까요? 부사절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가 나와서 뭐뭐 하기 위해서 주로 뭘 나타내죠?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once, 물론 한때라는 부사도 되지만 접속사도 가능해요. 우리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그런 시간의 접속사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D번은 mainly, 주로라는 여러분 부사겠죠? 맞아요. 전치사, 접속사, 부사를 하나의 보기 속에 다 넣어놓는다고 해서 우리 얘를 뭐라고 한다?
접전부 문제라고 부를 겁니다. 접전부 문제는 일단 보기를 파악하는 게 거의 8할 이상이에요. 보기만 제대로 접속사, 전치사, 부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80% 이상은 문제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빈칸 뒤를 보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네요. 아, 그럼 뭐예요? 앞에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문장 2개가 연결되려면 뭐는 있어야 된다? 맞아요. 접속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가 아닌 거 A번이랑 D번이 먼저 지워지죠? 이게 첫 번째 논리의 흐름입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부사절 접속사 2개가 남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사절 접속사 2개가 남았을 때 또 그럼 선생님 해석이 필요하네요. 네, 근데 또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지. 한국말로 자꾸 끼워 맞추지 마세요. 하기 위해서인지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인지 막 그러다 보면 이런 적 없으세요? 둘 다 정답인 것 같은 거. 왜 그럴까요? 그걸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부사절 접속사끼리 선택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주절과 부사절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어떤 접속사의 특성이 들어갈지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즉 시간적인 느낌이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목적인 특성이 들어가야 될지를 구분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절 노란색 그리고 부사절 초록색을 먼저 따로따로 해석해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매니저는요 직원들이 몇 시간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뒤에 They wouldn't get stuck in traffic. 교통체증에 끼어있도록 하지 않을 거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시간적인 흐름을 묘사해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어울린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들어가면 어울려요? 목적이죠. 교통체증에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일찍 퇴근시켜주는구나. 목적이 어울리죠? 정답 뭐예요? B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어 해석으로 번역으로 막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교통체증에 끼어있지 않고 나서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켜준다? 뭐야 이것도 되지 않나? 갑자기 머릿속으로 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담백하게 여기 있는 문장만 보시고 부사절과 주절의 뭐만 파악한다? 관계만 파악하는 연습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 문제도 다시 볼게요. 2번. A, B, C, D 보니까 얘는 전치사끼리 선택 문제네요. 그러면 다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겠죠? 동명사 덩어리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해석으로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번역해서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여러분 어휘 문제랑 똑같아요. 뭐예요? 키워드를 찾아서 연결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A번 뜻이 뭐죠? 뭐뭐 이외에도. 그런데 또 한국어로만 알고 있지 말고 저는 뭐라고 알려드리면 추가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이외에도니까. 그리고 exchange for, in exchange for 뭐뭐를 교환해서 또는 교환하는 느낌. without, 없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제외의 특성을 가진 전치사고요. around는 뭐 뜻이 많죠. 장소 주변에란 뜻도 되고 뭐 시간이 나오면은 뭐 대략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럼 뒤에 보니까 preparing, 준비하는 거. 그럼 뉴스 보도를 준비하는 거. 매체를 위해. 그럼 여기까지가 전치사가 이끄는 하나의 수식어네요. 주어를 보니까 Public Relations Head. 우리가 자기 PR이라고 하죠. 홍보. 그럼 홍보 부서장이죠. 홍보 부서장은 그저 또한이죠. 여기에 형광색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또한 host company event, 행사도 주최한대요. 자, 그러면 이 홍보 부장은요. 행사도 주최하고 언론 그런 행사, 뒤에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있죠. 행사도 주최하고 뉴스 보도까지도 준비하는 거죠. 뭐예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돼요? 추가적인 느낌. 정답 뭐예요? A번.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A번 키워드로 연결할 수 있는 이유. also 또한을 보고 이 행사 이벤트 또한 준비한다라는 건 뉴스 보도도 준비하는 거 이외에도 행사까지도 준비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추가의 전치사. 정답 A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국말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머릿속으로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키워드를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 수업의 시그니처죠. 우리 로직 플로우, 논리대로 문제를 풀자는 건데 여러분 일단 파트 6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의 지문을 주고 문제 4개를 주죠.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가 3개가 나오고 문장 삽입 문제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여러분 문법 어휘 문제는 어디서도 나와요? 파트 5에서도 나오죠. 파트 5와 파트 6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트 6부터는 절대로 빈칸이 있는 문장만 읽고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뭘 알아야 된다?
그렇죠? 문맥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파트 6부터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앞뒤 문장 간에 뭘 연결한다? 문맥을 연결한다. 그래서 제가 주로 수업 시간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파트 6는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맥 연결, 문맥을 영어로 context, 연결을 영어로 connection, context, connection 뭐라고 한다? 저는 CC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제가 자 이제 CC 합시다 하면 뭐예요? 그렇죠. 앞문장 뒷문장 읽고 문맥 파악해서 연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파트 6는 무조건 CC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Part 6 지금부터 문제 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무조건 어디부터 본다? 그냥 처음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파트 5처럼 빈칸 앞뒤만 보고 그 문장만 읽고 문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차피 4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는 무조건 앞뒤 문맥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총 16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온전히 16문제를 다 맞추려면 무조건 처음부터 읽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읽어볼 건데 보니까 this letter, 이 편지는요 뭐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우리 요거 treadmill you order, 네가 주문한 요 treadmill 하면 우리 콩글리시로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그럼 어쨌든 운동기구에 관련해서 이 편지가 쓰여져 있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We apologize for the blank라고 나와 있고 마침표로 끊어져 있네. 자, 우리 어휘 문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뭐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혼란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혼동에 대해서. 오케이. cancellation, 뭔가 취소된 상황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오케이. surcharge, 뭔가 부과된 거죠, 요금이. 뭔가 초과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오케이. 여러분, 뭔가 delay,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사과드립니다. 이 문장만 읽고 정확하게 정답이 A, B, C 중에 뭔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파트 6의 핵심이라고요. 그 문장만 읽고 문제 풀 수 없어요. 그러면 CC, Context, Connection 할 겁니다. 머릿속에 무조건 Part 6 풀 때는 CC만 기억하시면 돼요. CC, 그럼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읽어나가 보시면 A problem, 어떤 문제가 있는데 With our order processing software,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게 뭘 만들었대요? 우리의 모든 delivery deadlines, 그렇죠. 우리의 배송 그런 마감일 날짜를 그렇죠. 뒤로 밀어버렸다라는 거죠. 키워드 나왔네. 뒤로 밀어버렸다. deadline. 그럼 지연된 상황. 정답 뭐로 찍는다? D번, delay로 찍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Part 6는 context, connection, CC. 그렇죠. 캠퍼스 커플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하죠. 자, 140번 문제는 우리 접속부사 문제인데 우리 여러분 접속부사라는 게 뭐죠? 이걸 접속사랑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접속부사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부사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접속부사의 특성은요. 완벽한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마침표로 끊어진 문장. 그리고 접속부사를 가운데 넣어주고요. 항상 쉼표랑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또 완벽한 문장이 나오게 될 텐데 접속부사의 특징 기억하세요. 접속사가 아닌데도 왜 접속이란 말을 붙여줬냐면 부사는 부사인데 앞문장과 뒷문장에 의미를 연결해요. 접속사는요. 앞문장과 뒷문장에 문법적인 기능을 하면서 연결시켜주죠. 근데 접속부사라는 건 말 그대로 부사예요. 얘 없다라고 해서 문장이 문법적으로 불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앞문장의 내용과 뒷문장의 내용상을 연결한다고 해서 접속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풀려면 앞문장 해석, 뒷문장 해석해서 관계 파악해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문장, 우리 이어지는 문장이죠. 이 초록색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 텐데 가보죠. Rest assured, 안심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대절 이하를 안심하면 되는데 우리 직원이요 is repairing the problem. 그 문제 지금 수리 중에 있고요. 그리고 you should receive your order in about a week. 그렇죠? 우리 일주일 내로 받게 될 겁니다. 주문한 거. 그렇죠? 그러면 주문한 거 일주일 내로 바뀌고 문제 해결 중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빈칸 뒤를 보니까 우리 이제 파란색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갑시다. You would like to compensate you for this mistake. 질문. 이 실수에 관련해서 너를 조금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일주일 안에 여러분 배송이 지금 다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너한테 뭐 해주고 싶다? 보상해주고 싶다. 그럼 뭐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nevertheless 접속부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 원인과 결과는 아니죠.
그쵸? 해결하고 있다의 여러분 결과가 그건 아니잖아요. 또 in other words 바꿔 말하면 아니고요. 그리고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앞에 그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보상이 어떤 건지가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니고요. 이게 다 지금 해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한테 보상해주고 싶어. 어쨌든 지연된 상황이니까. 그렇죠? 정답 D번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앞문맥 뒷문맥 보고 CC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문제, 문장 삽입 문제인데 어쨌든 문장 삽입 문제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주황색 부분 해석해서 앞뒤 문맥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내가 뭘 동봉했냐면 30%짜리 쿠폰을 동봉을 했는데 네 다음 주문할 때 내가 30% 할인해 줄게. 되게 많이 해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빈칸이 있고요. 그럼 할인과 관련된 키워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해요. 그렇죠. 이게 당신에게 불러일으켰을 그런 어떤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 그럼 할인에 대해서 우리 보상해준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과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키워드가 계속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 볼게요. 그럼 쿠폰과 관련된 설명이 좀 나오면 좋겠죠. A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벤트들 중 하나일 거다? 우리 역사? 뭔 소리야? 갑자기 이벤트? 오케이. 말이 안 되고요. B번 볼게요. Sales, 판매 매출이 have been up ever since the issue was resolved. 여러분, 문제 얘기가 앞에 나오긴 했지만 지금 문제가 해결된 이래로 우리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 뭔 소리야? 지금 고객한테 지금 이메일 쓰고 있는데. 그쵸? C번 볼게요. It. 이게 만약에 정답이려면 it이 가리키는 게 뭐야죠? 쿠폰, 그쵸? 쿠폰은 사용되어질 수 있네? 어디서? 온라인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스토어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정답 맞네요. C번이네요. 그러면 CCA니까 어떻게 연결돼요? 그렇죠.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요 쿠폰 30%짜리 다음 주문에서 어디서든 사용해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은 우리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142번 문제만 나왔네요. 그냥 기본 문법 문제인데 요 142번은 이 문장만 보고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앞문맥을 다 잡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만약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Do not hesitate to 여러분 이거 그냥 암기할까요? 우리 do not hesitate to 주저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죠. 주저하지 마세요. 뭐 하도록? 그렇죠. 투부정사가 뒤에 붙는 그런 동사 표현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정답 뭐 찍는다? A번 contact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그냥 이 문장만 봐도 되는데 어차피 마지막 문제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하나씩 다 읽었을 겁니다. Part 6는 빠르게 읽어 내려오면서 내용 파악하시면서 context connection, CC, 그리고 1, 2, 3, 4 문제 따르르륵 문법 문제든 어휘 문제든 풀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 세트 더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자 조심하셔야 돼요. 문법 문제니까 I believe 이 문장만 읽고 문제 풀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Part 6에서 만약에 시제 문제가 나오면요. 그 문장만 보고 못 푸는 문제가 보통 나오게 될 거예요. Part 6는 무조건 여러분 처음부터 읽고 CC, Context Connection 하셔야 돼요. 가볼게요. I've been thinking about the recreational basketball game we've been discussing.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해오고 있는 이 농구 게임에 대해서 생각해오고 있어. I believe, 내가 믿기로는 that it blank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제 한 번만 볼까요? Could have been, 그리고 will be, was, has been이 나와 있는데 시제 문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파트 5처럼 빈칸 앞뒤를 보면서 시간적인 개념을 찾았겠죠. 이 주황색 형광펜 쳐놓은 우리 문장 속에서 시간적인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보니까 내가 믿기로는 이 레크레이셔널 농구 게임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팀 빌딩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요게 일 거다라고 여러분 지금 비동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사가 지금 일어난 행사인지 일어날 행사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 문맥을 좀 더 보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or the staff to interact. 우리 직원들이 interact, 그렇죠. 서로 교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야? 이 행사 아직 안 일어난 거죠. 그리고 this way, 이 방식으로 그들은 뭐 할 거다? 여기서 확정돼서 나오죠. They will be more comfortable working together on group project. 그룹 프로젝트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런 바스켓볼 게임 아직 안 일어났네요. 그럼 팀 빌딩 활동 이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맥상 무슨 시제가 어울려요? 그렇죠. 미래 시제가 어울리게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40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앞문장에서 이런 팀빌딩 활동 게임이 될 거고 뒷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죠. 이 직원들이 교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팀빌딩 활동과 관련된 140번 우리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문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니까 우리 A번 볼게요. It won't really matter who wins and who loses. 질문 드릴게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그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중요하다 키워드끼리 연결되네요? 그렇죠. 누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팀빌딩 활동이니까. 이걸 통해서 직원들이 교류하고, 그렇죠. 인터랙트 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야? 정답 A번이네. 끝. 이렇게 키워드 연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B번은 왜 안 되냐? misunderstanding, 일련의 misunderstanding이 너무나도 흔해지고 있다? 아니죠. 그리고 C번, volunteers,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문제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D번, recreational, 그렇죠? 이 단어가 방금 앞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속여놓을 거예요. 아예 문맥은 다른데 비슷한 단어를 넣어놓고서 내가 위에서 recreational 읽었는데 그럼 정답도 D번이겠지 하고 찍는 사람들 해석해보죠. 자, recreational 이 시설물이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다. 갑자기 장비 얘기가 왜 나오죠? 팀 빌딩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직원들끼리 교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A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41번 문제로 바로 가면서 여기 빈칸이 있지만 우리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갈 거예요. 나는 원한대요. 모두가 참석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몇몇 직원들은요. legitimate, 우리 physical reasons, legitimate 하면 우리 적당한, 합리적인, 그럼 적당한 그런 타당한 신체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플레이할 수 없는 그런 타당한 신체적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걸 뭐 한다? 땡땡한다. 동사 찾아볼게요. 내가 그걸 즐긴다? 여러분 직원들이 신체적 이유 때문에 이 참여 못하는 걸 즐기는 거 아니고 그거 겁먹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 문장만 봐도 되겠죠? 그걸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야 그거 존중해. 그쵸? 그런데 우리 확실히 풀기 위해서 뒷문장 한번 볼게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렇죠. 최고의 어떤 고려, 모두를 위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모두를 생각해주는 그런 최고의 고려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걸 뭐예요? 존중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존중한다. 신체적으로 그렇게 혹시라도 불편해서 참가를 못하면 그거 내가 존중할게. 됐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하나 더 마지막 갈게요. However, 그러나 I want 잠깐만 이거 문법 문제 아니에요? want 뒤에 목적어 자리에 지금 involve 관련된 동사를 쓰고 싶은 건데 동사 그냥 그대로 못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일이 형태가 갑자기 못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 선택 문제인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want는 대표적으로 뭐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그렇죠.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길 원한다? 모든 직원들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other roles these staff members can play. 이러한 직원들, 즉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다른 역할들을 조금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Part 7을 푸는 Logic Flow 첫 번째, 지문을 구체화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기억을 할 건데 첫 번째, 글을 구체화, 글의 종류를 먼저 파악할 거고요. 종류는 following이라는 단어 오른쪽에 바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 볼 거예요. 본문을 뺀 부분을 먼저 읽어보고 이 글이 대략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문의 구성을 시각적으로 좀 판단할 겁니다. 문단의 개수나 표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인지해 놓는 거예요. 이 구체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2중, 3중 지문 키워드 찾는 게 힘들어져요.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독해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찾는다? 참고로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는 순간 뒤에 지문 하나씩 밀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구체화를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우리 지문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이중 지문이네요. article, 저는 A번 지문이라고 할 거고요. 이메일 나왔네, B번 지문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중 지문의 특성,
5문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연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즉 A와 B 둘 다 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지문을 구체화 더 계속 해볼 텐데 기사문인데 선생님 그냥 본문밖에 없잖아요. 자, 이 부분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두바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9월 15일에 쓴 기사 같아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딱히 구체화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단의 개수가 하나, 2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지문 가볼게요. 이메일이면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체크해볼까요? From to 요거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꼭 체크하세요. LA란 사람, 특히 앞글자 따서 읽으세요. 굳이 막 사람 이름 발음할 필요 없습니다. AH라는 사람한테 지금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자, 질문 드릴게요. 골뱅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요 무조건 읽어주셔야 돼요. 왜? 골뱅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보통 이 사람이 소속된 단체, 기관 또는 회사명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은 아니었는데 팁 하나만 드릴게요. 땡땡땡땡 메일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이거는 뭐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명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이고요. 그러면 우리 에이스 솔루션스라는 여러분 어떤 회사 기관 단체에서의 관계자인 LA라는 사람이 AH한테 지금 이메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팜플라잇이라는 항공사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거기 관계자한테 이메일을 쓰고 있고 제목은 뭐예요? 업데이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쓰고 있네요. 그리고 날짜 언제 쓰고 있다? 2월 25일에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하나짜리 문단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부분 보니까 에이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애널리스트 분석가네요. 분석가인 LA가 항공사 관계자인 AH한테 하나짜리 문단으로 글을 쓰고 있고 여러분 하나짜리 문단이면 웬만하면 다 읽기는 하셔야 돼요. 뭔가 항공사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분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기사 뭔진 몰라도 뭔가 항공 관련된 얘기 나와야 되죠? 그럼 요 정도까지 지문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스텝 2로 가볼까요? 스텝 2. 문제를 먼저 읽고 키워드를 파악할 겁니다. 여러분 보기는 먼저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읽을 때 두 가지로 좀 나눠볼까요? 단순 키워드 문제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내용 파악 문제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단순 키워드 문제면 그 키워드만 가지고 지문 가서 찾아도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용 파악 문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죠? 이렇게 시작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What is it true about? 또 what is it mentioned about? 또 what is it not true 문제들, 또 infer 문제, 또는 most likely가 붙어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키워드를 여러분 찾아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면서 대조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문제 읽어가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문제. 여러분, 기사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사문은 A지문이었죠? 그럼 A지문의 목적이니까 A지문만 읽고 풀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177번 문제.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오면 이거부터 찾아서 여러분 풀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는 먼저 체크해 놓으세요. 기사의 첫 번째 문단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것만 체크만 해두시고 어차피 좀 이따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린 순서대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기서 읽고 풀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78번 문제 단순 키워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At a press conference 우리 기자회견에서 요 하비비라는 사람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자 키워드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비비라는 사람 아까 이메일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수신자. 그리고 기자회견 키워드가 나왔죠. 그럼 기자회견 키워드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말했는지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파악 문제가 되겠죠. 팜플라잇이라는 이 항공사에 대해서 결론 지어줄 수 있는 거 그러면 항공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키워드가 걸리면 우리 보기에서 키워드를 대조해가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180번 문제 에이스 솔루션에서 3월 3일에 무엇을 할 것이냐 단순 키워드 문제가 되겠죠. 76이랑 77번 문제는요 그냥 하나만 보고 푸셔도 되죠. 그럼 일단 78, 79, 80번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연계 문제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남았네요. 스텝 3 이제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그 키워드만 따라가면서 독해할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문제에서 잡아놓고 여러분 막상 독해하라 그러면 또 마음대로 읽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글을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 무조건 뭘 쫓아간다?
키워드를 쫓아가면서 글을 읽을 겁니다. 키워드 5개 잡은 거 그것만 해석의 길잡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로 수업 시간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어놓고 마음대로 골목 막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비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다? paraphrasing 되어 있을 거다. 절대로 머릿속으로 여러분 판단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답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파트 7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마지막 스텝 3입니다. 됐어요? 그럼 Part 7 Logic Flow, 키워드 내비게이션 따라서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키워드 뭐였어요? 이 글의 목적 찾는 거였죠? 그러면 목적을 찾기 위해서 A번 지문을 어쨌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읽어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목적이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engers flying into Dubai International Airport. 자,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승객들은 will soon have a new option. 새로운 선택권 하나를 가지게 될 텐데 get downtown in a hurry. 서둘러서 시내로 갈 수 있는 선택권 하나를 갖게 된다. 그런데 Palmfly 이 항공사가 성공적으로 끝을 냈대요. 마지막 final safety 테스트를 안전 테스트를 끝이 냈는데 unmanned 하면 뭐예요? 무인이죠. 무인 에어 택시 시스템을 2달 전에 이미 완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기사에 목적이 나온 것 같아요. 왜 나왔죠? 시내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생겼어. 그게 뭐다? 무인 에어 택시 시스템 마지막 파이널 세이프티 테스트를 끝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 기사 적어도 목적에는 이 말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키워드를 가지고 찾다가 하나가 걸린다? 그럼 끊고 보기 보고 키워드 연결할 겁니다. 어떻게? paraphrasing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A번 보기 읽어볼게요. To announce the expansion of a public facility. 공공시설물 확장 발표예요? 아니죠. 공공시설물 아니죠. 그리고 확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B번 볼게요. Safety procedure. 여러분 우리 안전 절차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 중심이 돼야 될 건 뭐예요? 무인 에어 택시죠. 그럼 얘도 아니고요. C번 볼게요. 업데이트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contract negotiation. 여러분 계약 협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뒷부분 때문에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됐나요? D번 보겠습니다. D번 보시면요. Introduce a new means. means 하면 뜻이 뭐예요? 수단이죠. 어떤 수단? 교통,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정답 뭐예요? D번이 되는 거죠. 무인 에어택시를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paraphrasing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음대로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린 무조건 키워드만 쫓아간다. 자, 그 다음 문제 키워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back to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문장이네요. 항상 문제는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이 back to의 동의어를 좀 찾아볼 건데 여러 해석부터 해보죠. 이 회사가 secure, 단기 계약을 정부와 확보했어요. 자, 의역할게요. 단기 계약을 맺었대요. 그럼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이 회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인데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은 거죠. backed, 우리 backup이라고도 하잖아요. 지지를 받았으니까 왜요? 그렇죠. 정답 뭐로 연결한다? backed, supported. 이렇게 B번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키워드 뭐예요? press conference를 찾아야죠. 그럼 press conference라는 우리 이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딱 봐도 단순 키워드 문제라서 조금 눈을 빠르게 움직일 건데 3개월간의 trial involving 6 Palm Flight Air Taxis. 요 항공사의 6개의 에어 택시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죠. 3개월간의 시범 기간이 10월 1일에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범 기간이 성공적이라면 정규 운행이 바로 즉시 그 후에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럼 3개월 동안 시범 기간 10월 1일부터 해서 성공적이게 되면은 정기 운행을 바로 시작한다. 프레스 컨퍼런스 키워드 안 나왔죠. 그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야죠. 됐습니까? 자, drone aircraft, 무인 에어 택시를 좀 paraphrasing 한 것 같죠? Which can accommodate 4 passenger, 4명의 승객들을 태울 수 있고 그들의 짐까지, 수화물까지도 태울 수가 있는데 reduces the travel time, 이동 시간을 줄였대요. 공항에서부터 city center, 도시 중심지까지의 이동 시간을 줄였습니다. 1시간에서 10분까지 줄였네요. 그러나 요 Palm Flight CEO인 AH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there are advantages, 그렇죠? 장점들, 이점들이 있는데 패신저의 어떤 편리함을 넘어서는 장점들이 있대요. 그러면 패신저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것 이외에도 다른 장점들 이제 얘기하겠죠. 우리의 무인 택시들은요.
fully electric. 완벽하게 전기로 움직이고요. 그러므로 do not generate. 만들어내지 않는데요. 어떠한 significant pollutants. 어떠한 오염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press conference에서 얘기했죠. 키워드 나왔네요. 세 번째 문제 키워드 press conference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죠? 무엇 얘기했어요? 쌍따옴표로 내온 그렇죠. 이 초록색 파트를 paraphrasing 하면 되겠죠. 전기로 움직이고 그리고 오염물질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거 paraphrasing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이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정답 B번으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쫓아갈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키워드도 상기시킬까요? palm flies에 대해서 결론 되어줄 수 있는 거. 전반적인 내용 파악 문제는 키워드가 걸리면 반드시 키워드를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A번 지문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palm flight 회사에 대한 얘기. 근데 우리가 요 부분까지 읽었네? 그러면 palm flight에 대한 키워드 걸렸으니까 보기에서 키워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갑시다. 자, recently moved its headquarters to Dubai. 자, A번 지문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본사를 이전했다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본사 이전에 밑줄 실제 시험장에서 치셔야죠. 왜? 우리가 읽은 A번 부분에서는 없지만 B번 지문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본사 이동 밑줄 쳐두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누군가를 고용할 계획인데 현재 CEO를 대체할? 잠깐만, 현재 CEO는 하빕 씨인데 그 사람을 또 대체할 사람?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B번 지문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대체할 사람을 고용한다. CEO 관련된 키워드죠. C번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delay the start of a project by 1 month. 한 달만큼이나 프로젝트의 시작이 지연됐다. 아까 10월 1일에 여러분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연됐는지 안 됐는지 이 기사문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뭐예요? 지연했는지 요 키워드만 밑줄 쳐놓는 거예요. 네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It government funds. 정부의 자금을 받았어요. Research project? 아니죠. 정부랑 단기 계약을 한 거지.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자금을 지원받았다라는 얘기는 A번 지문에서는 안 나와요. 그럼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자금을 받았다라는 자금에 밑줄 쳐놓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A번 지문에 palm flies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도 키워드가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연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B번 지문에서 이 4개의 키워드 중에 또 하나 걸리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이거 어딨어 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 키워드만 우린 내비게이션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B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최근에 너의 request 요청을 받았는데 정보에 대한 요청, 우리의 진척사항 뒤에 보니까 in reviewing the air taxi project, 에어택시 프로젝트 검토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분석가니까 지금 팜플라이트라는 회사가 우리 에어택시 어떤 것 같아? 라고 분석 회사에다가 지금 분석을 의뢰한 것 같아요. My team is still analyzing. 그렇죠. 여전히 데이터 분석 중이래요. 우리가 모은 그렇죠. 분석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일단 once 뒤에 여러분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겠죠. Palm flight trial began on November 1st. 시간 키워드 나왔네. 파란색으로 형광색 치겠습니다. 여러분 trial 시범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아까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위에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잠깐만. B번 지문에선 야, 니네 시범기간 11월 1월부터 시작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가 모은 데이터들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어. 잠깐만요. 4가지 키워드 중에 뭐가 하나 걸리죠? 그렇죠. 프로젝트가 한 달만큼 지연되었다. 정답 뭐로 연결한다? C번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위에 아래 둘 다 봐야지 풀 수 있는 연계 문제가 되는 거고 A와 B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키워드만 따라가면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잡히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글은 딱 한 번만 읽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읽는 Part 7 Logic Flow를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180번 문제. 단순 키워드 문제고 연계 문제도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솔직히 해석 필요 없이 3월 3일만 찾아도 돼요. 3월 3일만 빠르게 해서 여러분 스키밍 하는 거예요. 슈르륵 찾다 보니까 3월 3일 어디 있어요? 주황색 갈게요. 여기 있네요. 물론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은 해석해야겠죠. 그럼 이 문장으로 가볼게요. I expect that. 나 예상하고 있는데 Our final analysis.
우리의 마지막 그 분석이 제출될 준비가 될 건데 요 교통부에 3월 3일에 제출할 준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요걸 패러프레이징만 연결하면 되죠. 정답 A번. 그렇죠. Final Report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A번으로 패러프레이징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보글, 오케이. 그리고 advertisement, B번 글이라고 할 거고요. 광고. 그리고 편지가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A, B, C 지문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A, B, C 지문 중에서 A번 지문부터 구체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A번 지문. 우리 About Empire Group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무슨 Empire 기업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뭔가 그룹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3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렇죠. 정보글입니다. 두 번째, 우리 광고문 하나만 볼게요. 자, 광고문 보니까 우리 뭔가 뭐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일단 볼드체 한번 볼까요? Executive Assistant, Human Resources Worker, 그리고 Contract Specialist, 그리고 Marketing Associate. 이런 4가지 직책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만 한번 읽어보죠. Empire Group Australia. 우리 Empire Group 그 기업인데 호주에 있는 뭐 지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찾고 있는 중이네요. 뭐를? Qualified Candidate, 자격을 갖춘 지원자 후보자를 찾고 있대요. 이거 무슨 광고구나? 구인 광고이고 그리고 4가지 직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체화가 되셔야 돼요. 그 4가지 직책마다 뭔가 필요한 사항들을 목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C번 질문 한번 볼 건데 편지였어요. 자, Empire Group Australia. 역시나 호주에 있는 Empire Group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7월 14일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날짜 나오면 항상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누구한테 쓰는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미첼이라는 사람이 Recruiting Specialist네요. 모집관이죠. 근데 첸 씨한테 쓰고 있고 그럼 안 읽어봐도 첸 씨는 뭘까요? 지원자일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글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거까지만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191번 문제부터 한번 키워드 먼저 잡아볼게요. 자, 191번 문제. 우리 Empire Group에 대해서 나타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Empire Group 전반적인 내용 파악 문제가 나왔는데 키워드만 쫓아가면서 읽을 거죠? 잠깐만, A번 지문에서 Empire Group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A번 지문 문단별로 끊어가면서 보기 대조할 겁니다. 우리 배웠죠? 구체화 하면서 그렇죠? 키워드를 연결해서 키워드만 쫓아가기로 했던 거. 192번 문제는 자, 브리즈번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호주, 브리즈번. 맞죠? 그 도시에 대해서 추론되어질 수 있는 거. 오케이, 9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케팅 포지션, 지금 광고되고 있는 마케팅 포지션에 있어서 사실인 거. 그러면 광고 지문을 보라는 거겠죠. 마케팅 포지션스, 거기서 한번 직책에서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첼 씨가 왜 그렇죠? 편지를 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C번 지문에 목적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연계 문제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95번은 첸 씨는 C번 지문의 수신자인데 어떤 직책에 지원했었을 것 같냐? 이 사람이 지원했던 직책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 C번 지문에서 이 사람이 등장하니까 정보를 좀 모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5개의 문제 키워드가 됐었고 5문제 중에 2문제만 보다 그렇죠. 연계 문제 그리고 194번은 연계 문제 아니고 나머지 4개에서 연계 문제 2개 나온다. 그거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우리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죠? 우리 Empire Group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글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글 바로 해석해 볼게요. 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 지문 보니까 within just 25 years 25년간에 우리 Empire Group은 리더가 되었대요. Property Development 뭔가 이제 부동산 개발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 with experience 어떤 경험을 가지고 건설과 financing 자금 운용에 있어서의 경력을 가지고 여기서 리더가 되었다. 업계 리더가 되었다. 근데 어차피 한 문단이긴 하지만 조금 짧으니까 조금 더 가겠습니다. 현재 Empire Group은요. 계속해서 Empire Group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Carries out commercial and residential construction projects in 45 cities. 45개의 도시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commercial, 상업이든 주거 공간이든 요거 다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 뉴욕도 포함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난 2년간에 걸쳐서 뭐 하고 있다? 맞아요. 우리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 존재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국제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사무실과 거주 공간 빌딩들을 지으면서겠죠. 어디? 말레이시아, 캐나다, Germany. 게다가 the group, 그 그룹은요 has built 32 hotels in the US. 미국에서 32개의 호텔들도 지었대요. 그런데 주요 어떤 우리 블랙우드나 우리 르클레어 같은 이런 어떤 주요한 오퍼레이터, 운영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유명 호텔들도 지금 지었다라는 거죠. 그 건설을 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건설회사, 부동산 회사니까. 그럼 여기까지 끊고 우리 엠파이어 그룹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키워드 가지고 한번 A, B, C, D 보겠습니다. A번 볼게요. Financial Service Firm으로서 시작했다. 이 회사가 25년 전에 시작했을 때 어떤 업계로 시작했는지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오케이. 일단 Financial Service 회사로 시작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번. 유럽에서 대부분의 이 사무실이 유럽에 있다? 미국에 있는 회사 아니에요?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C번 보겠습니다. It builds commercial and residential structure. 뭐야? commercial 그리고 거주 구조물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paraphrasing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Commercial Residential Construction Project를 뭐로 paraphrasing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C번 보기로 paraphrasing 해서 정답으로 찍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우리 상업 그 빌딩이나 아니면 거주 빌딩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것도 또 짓는 그룹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두 번째 문제 키워드를 한번 상기시키고 갈 건데 두 번째 문제 키워드 뭐죠? 브리즈번, 도시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도시 이름을 여기서부터 그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세 번째 문단 보니까 요 그룹의 가장 최근 확장은 호주에서였대요. 호주, 브리즈번. 우리 브리즈번이라고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호주 안에 브리즈번이 있잖아요. 그리고 호주에서의 초기 목표는요. 뭐 하는 거다? 인력을 증가시키는 건데 그 도시 어떤 도시 뒤에 보니까 이 upper income resident, 즉 고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들에서의 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브리즈번에 대한 설명 아직 안 나왔네요. 설명은 나왔지만 브리즈번이라는 정확한 단어 도시가 안 나왔으니까 그 도시가 나온 거 어디서 찾는다? 그 다음 지문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브리즈번 한번 키워드를 빠르게 스키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브리즈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리고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two possessions 뽑고 two possessions 뽑네요. 잠깐만. 그러면 요거 호주 엠파이어 그룹의 호주 지사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을 뽑고 있고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방금 전에 초기 목표가 보다 인력을 증가시키는 건데 어떤 도시? 그렇죠. 우리 고소득층 거주민이 많은 도시죠. 그리고 브리즈번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연계 문제네요. 정답 뭐가 된다? 정답 C번으로 우리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리 higher income 뭐예요? high incomes로 paraphrasing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upper income resident를 high income으로 paraphrasing해서 정답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연계 문제 하나 풀렸고 그러면 93번, 94번 문제 둘 중에 하나가 연계 문제라는 거 좀 생각해 주세요. 자, 93번 문제 키워드 뭐예요? Marketing Projections에 대한 여러분 설명인데 그럼 Marketing Projections에 대해서 얘기하는 직책이 있겠죠? 직책 얘기는 항상 B번 지문에서 얘기하니까 B번, Marketing. 여기 읽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읽어가면서 목록과 함께 뭘 대조한다? 그렇죠. 문제 보기와 대조할 겁니다. 자, 그러면 A번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보기 보니까 They feature incentives. incentive를 포함하고 있다. exceeding sales goals. 그렇죠. 우리 판매 목표치를 조금 초과하는 거에 있어서 incentive 준다라는 거예요. B번 볼게요. They are only open to candidates with marketing degrees. 그렇죠. 이 마케팅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C번 볼게요. They involve occasional overseas travel. 이따금씩 어떤 해외 어떤 출장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다. D번 볼게요. Good computer skill. 좋은 컴퓨터 스킬을 필요로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네 가지 키워드 가지고 이 목록에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찾아보니까 뭐로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proficient. 능숙해야 된대요.
Office software, 그리고 adapt and 그렇죠. presentation. 이런 어떤 우리 엑셀 같은 거 또는 뭐 워드 파일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해야 된다. 그거보다 컴퓨터 스킬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D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 보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선생님 여기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아닌가요? 이 지문 보니까 college graduate이어야만 한다. 학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위의 내용이 달라요. 뒤에 보니까 뭐예요? 부동산 경력에 있어서의 대학교 졸업자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마케팅 학위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마케팅 학위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죠. 그냥 학위만 보고 바로 B번 찍으시면 안 돼요. 파트 7은 반드시 끝까지 보기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거 연계 문제 아니었고 그럼 연계 문제 확정됐네. 95번 문제 연계 문제죠. 그럼 연계 문제인 걸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럼 194번 문제 C번 지문의 목적이니까 이 목적부터 먼저 찾으면서 우리 첸 씨가 어떤 직책을 지원했을 것 같냐 연계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C번 지문의 목적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보니까 Thank you for your application.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지원자라고 우리 예측했었죠. 그러면 우리 인터뷰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nfortunately 보이는 순간 이 사람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겠죠. 오케이. 그럼 we have decided. 우리는 결정했는데 다른 지원자한테 조금 그렇죠. 이 자리를 직책을 주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 미첼이란 사람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C번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reject 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원자에게 좀 거절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첸 씨가 어떤 직책을 지원했는지 한번 체크를 더 해볼게요. 정보 파악합시다. 비록 당신이 기본적인 필수 요건, 그렇죠. 경력이나 학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필수 요건은 충족은 했는데 우리가 뽑은 지원자는요. 몇 가지 자격증들을 더 가지고 있대요. 네가 받지 못한 자격증. 자격증 때문에 떨어진 거죠. 됐습니까? 상대방보다 밀린 거잖아요.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95번 문제 정답 나왔는데 첸 씨가 어떤 직책에 지원했을 것 같냐? 그럼 자격증에 좀 뭔가 우대 조건을 주고 있는 직책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우린 certificate, 자격증을 어디서만 찾으면 돼요? 이 4개의 직책 중에 빠르게 자격증, certificate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여기 있네요. priority, 우선권이 given, 주어집니다. 요 후보자들, 지원자들에게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 조건이란 뜻이죠. 그래서 기본 필수 요건은 이 첸 씨라는 사람이 다 충족을 했는데 우대 조건에서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답 연계 문제로서 이 사람은 어떤 직책을 지원했다? Human Resources Worker, 인사부서의 그렇죠. 직책에 지원을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Part 5, 6, 7까지 로직 플로우 정리를 해봤고 더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 구자연 토익 채널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